9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연방준비제도의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상승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0.02%, S&P 500 지수는 0.31%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재판소와 미국 FOMC에서 반감 소식이 들릴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전거래일 대비 0.02%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89%,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홍콩을 방문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청콩그룹 영빈관에서 리카싱 회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삼성그룹과 청콩그룹 간 포괄적 사업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GM과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통합형 스위치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있을 독일 의회 판결을 앞두고 유럽 증시 또한 하루 만에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 국내 증시도 이틀째 관망세가 이어졌죠. 더욱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성총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멋진 청성총룸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1선을 살짝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틀째 거의 큰 움직임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더욱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이제 하루 앞으로 남겨두고 있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주식을 보면서 이제 이 답이 보이는 답은 절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주식을 좀 한다는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면서 주식을 내려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최근에 3개월 동안 프로그램 매수가 한 10조 정도 되니까 이것이 폭탄이 될 것이다.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조 정도의 상승, 10조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팔 것이다. 이제 이걸 가장 먼저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1900 이하로 갈 것이다 하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이제 큰소리 안 들어간다. 두 번째가 선물이죠. 선물이 외국인이 2,800억을 매도 쪽입니다. 하방 쪽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선물 돈 먹은 적이 없다. 돈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 두 부분 때문에 이제 주식이 하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손짓고 혐치기고 이게 이제 구시대 사사이거든요. 구시대에 배운 주식 굉장히 하수들이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주식 배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주식이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주식 자체가 이제 미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제 사상 최고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사상 최고인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려 지금 우리나라 장세는 미국 증시보다는 상해 종합 증시하고 이제 그 중국 증시하고 굉장히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70년대에도 일본을 따라가자 이랬습니다. 이제 90년대 일본하고 거의 동격이었고 2000년도 들어와서는 미국하고 경쟁이란 말이에요. 삼성하고 애플 싸우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경쟁 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 증시하고는 상관없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장 혜택받는 상해종합 증시하고 상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상해종합 증시를 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프로그램 매수와 선물 동향을 보고 주가를 자꾸 이제 그 장기 전망
뭐 4주 전에 장기 전망, 3주 전에 장기, 2주 전에 장, 1주 전에 장기 전망, 1주 전에 장기 전망 계속 이제 1900 깨진다는 이런 시황들이 각 방송국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는 오늘 강세를 보이겠지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제한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 매수에서 주식이 과연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이제 랭코 차트가 아직까지 굉장히 하방 쪽 트렌스입니다. 하방 쪽 트렌스에서 반등해봐야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어제 이제 1916에서 저항받듯이 그 올라가더라도 1939, 40에서 기상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1916에서 이제 18 사이에 저항이 있다 한 이유가 랭코 차트 단기 고점 저항에 의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오늘 상승하더라도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주식이 이제 이 150 포지션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굉장히 위에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매물이 여러분이 이제 고점에 이제 물린 그런 매물인데 뭐 아직까지 이런 제가 이제 원래 여러분들 때 2000포인트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꿈만은 소녀다 이렇게 보시면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121 포지션으로 보시면 지금 자리에 매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굉장히 매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서 더욱더 활발한 모양을 보이고 이 다른 쪽의 매물들이 다 줄어야 많이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치고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제 저점에 샀는 주식들은 오늘 고점에 한번 매도 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역전 상태입니다. 역전 상태인데 주가가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고점에서 1938포인트 이상 뜨지 못하면 1839포인트 뜨지 못하면 이 주식은 박스권 형태의 주식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전환선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기준선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준선의 움직임이 저점이 26일의 저점이 이거고 29일의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쾌선 자체가 전부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전환선 기준은 쾌선이 다 횡보입니다. 횡보란 것은 장중에 고점에 매도하면 저점에 살 수 있고 저점에 사면 장중에 고점 팔 수 있는 박스권이 당분간 유지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는 장이 박스권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크게 매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 오늘 구름의 변곡점인데 장 자체의 변곡점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하루에 일교차가 신 도치 십자형이나 십자형 몸통 이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점에 매도하면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지만 오늘은 분명히 변곡점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인지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무게 중심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242.50에서 올라오다가 245, 그 다음에 247.5, 지금 250에서 선물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선물의 무게중심. 근데 정확히 보면 248 정도의 8에서 9, 249 정도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은 이 무게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무게중심으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고 하방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게 습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240에서 대량으로 샀던 사람들이 언제 파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 이쪽 매물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이 만기인데요. 폭탄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틀 동안은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3개월에 전체적으로 누적 매수가 한 10조 정도 됐습니다. 10조 정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폭탄이 한번 크게 나올 걸로 생각했지만 나오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이나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기관이
시장 자체를 안 주기 위해서 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 프로그램 매수가 3개월에 10조 샀기 때문에 이 물량이 계속 나오면 폭탄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10조 자체가 전부 어떤 주식을 샀느냐면 1등주를 샀습니다. 1등주. 1등주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큰 혜택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주의 포인트를 계속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급이란 것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수익을 말하라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 수급 자체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그 자체가 수급이 아니고 이제 원활한 움직임이 수급이라고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가가 반등할 겁니다. 여러분 이틀 전 하루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저점 매수할 타임이다고 분명히 어제 매수 타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주식이 제가 여러분 보시면 가장 저점이 1912포인트입니다. 12포인트인데요. 오늘 주가 21일평 올라오더라도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둔탁한 21일평입니다. 둔탁한 21일평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시고 아직까지 60일이평이 3, 4일 정도는 아직까지 둔탁한 60일이평입니다. 그 이후에는 60일평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는 분들은 1등 주식을 사는 분들은 물리더라도 버티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충 하셔서 주식을 매매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지금은 1등 주식 외에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잡주를 하면 잡놈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4대 지수가 물론 신고가를 갱신해 내가 13,000을 넘었지만 크게 의존하고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미약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순간순간 오르는 주식은 한번 매도 쳤다가 저점에 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물론 오늘은 중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다. 중국 증시를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수는 조금씩 매물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중국 증시 보고 이틀 동안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이 선물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선물이 과연 매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셔야 된다. 과연 종가까지 개인들이 지킬 것인가? 요 부분이 한번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중국 증시와 개인의 선물 요 두 가지만 보면 여러분 하루 주식을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한번 고점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매도의 자신, 매매의 자신 없는 분들은 오늘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날 한번 쉬어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선한 가을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여러분 계좌도 추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9월 6일이었죠. 모나미를 추천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틀 연속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제시하셨던 목표가가 5,300원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 모나리자나 모나미 같은 네. 이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에서 사실 요 종목군만 오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상했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상황이 제대로 나온 것 같고요. 그 초기에 이제 접근을 할 때 초에 지금은 세력주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들의 흐름을 좀 많이 미리 파악을 해서 선침해를 해서 급등하는 형태를 노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종목들이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됐고요. 또 예상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진입을 했더라도 거래량이 더 줄고 그 다음에 점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이 좀 더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중기 목표가를 제시드렸던 7,000원까지 보셔도 될 듯 하고요.
거기 이상도 잠깐이나마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익을 노려보시기 바라고, 현재로서는 지금 수익률이 40%대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들께서 또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종목을 선침해를 해야 접근을 하기가 쉽고 대응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보다는 또 다른 이런 종목들 가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주 같은 경우는 일정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기 좀 어려운 구간들, 그 다음에 관심이 멀어지는 구간들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매집을 한 이후에 물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니면은 또 얼마나 그 매물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살짝 들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추적을 한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종목들의 공통적인 면을 보면은 거의 한 달 이상 매집을 한 다음에 정작 상승이 나오는 건 3, 4일 만에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면서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제 방송을 계속 열심히 청취를 해주시고 센플러스 방송을 열심히 청취를 해주시면은 이런 종목들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소개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나미 중기 목표가는 7,000원까지 한번 잘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도 궁금한데요. 어느 업종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폰 관련 출시 관련 종목인데요. 이 아이폰 5가 지금 출시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13일 날 지금 아이폰 5에 대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삼성의 갤럭시 S3나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2가 상당히 좀 지금 히트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의 소송전 때문에 더 유명해진 부분도 있고요. 해서 과연 애플에서 얼마나 그 삼성의 그 스마트폰을 견제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시장에 관심이 커진 상태고, 또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부담감도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전통적으로 계속 선호하는 그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큰 편인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부품을 상당히 제외하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여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초도 물량이 약 500만 대 정도 우선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의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초도 물량의 팔리는 속도가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이 두 번째 물량을 어떻게 찍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그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아이폰 5에 납품을 하게 되는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꾸준히 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대를 한다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6월 달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조금씩 타고 있는데, 역시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플렉스라든지 전통적으로 그 아이폰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들어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역시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 사실은 많은 부품 수요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대부분 다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D램 부분이나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하이닉스 제품을 전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까지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바닥을 잡기만 했었지 아직 돌파에 대한 신호를 못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주가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종가를 7.6%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크게 증가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시장이 지금 사실 그 개별 테마주 위주로만 반등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거액 자금을 운영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참 궁금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적정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폰 출시 관련주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선취매잖아요. 오늘 살펴볼 종목도 이와 좀 관련된 종목입니까?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네. 사실은 제가 아이폰 5 관련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소개드렸기 때문에 네. 선침해 형태의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후너스인데요. 이 후너스도 사실은 그 정치 테마 쪽의 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가 요즘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사야지만이 리스크도 적고 또 선침해를 해서 수익을 얻어내기가 쉬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선침해를 하는 개념이라서 큰 손실을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후너스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박근혜 관련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 상태고, 장기 약세를 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수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2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조정을 추가로 좀 더 받더라도 계속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목표가는 우선 9,5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정도로 좀 짧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 오늘은 후너스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5년 내 최고치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간밤에 몇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무디스가 미국 의회가 정부 부채 감축 합의를 못할 경우에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또한 미국 7월 무역 수지는 420억 달러 적자로 이전치 419억 달러 적자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440억 달러는 상회를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무역 적자 규모가 증가 전환했고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5%를 달성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매년 45억 유로 비용 절감하는 긴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무역 적자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FOMC와 그리고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도 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FOMC 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상승하며 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업종별로는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금일 늦은 오후부터 유럽 쪽을 시작으로 주요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합권 내에서 눈치 보기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 관련 시장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2회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 발표 이후에 스페인 등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국가가 전제 조건인 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FOMC 회의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 만큼 섣불리 긍정적인 결과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이 예상되는 국내 장에서 오늘 IBK 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금일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 종목은 GKL입니다. 네. 3분기 드랍이 호조를 보이면서 홀드율까지 전반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GKL의 8에서 9월 누적 드랍액 성장률은 연평균 9.8% 그리고 홀드율은 14.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5월과 6월 드랍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드리워진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입니다. 지난해 신용공여 제도 등의 변화로 9월이 매우 부진하였으나 올해는 예년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3분기 전체 드랍액은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랍액 턴어라운드의 주된 원인은 중국과 일본 모객이 함께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는 지난해 4분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신용공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여파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가능성 높은 모멘텀이 주식으로서의 어떤 매력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0억 원이 넘는 세무조사 환급금이 연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내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 심판은 심판관 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둘째로 동사가 선상 크루즈 카지노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 상하이 노선이 2013년 2월에 운항 시작할 예정이고 중국 내 모객을 담당할 CITS 선박을 조달할 로터스 마인의 준비를 끝났습니다. 카지노를 운영해본 기업은 소수이므로 동사가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사업권도 견실한 중견 기업이면서 모객 동원 능력이 있는 GKL에게 할당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제주도 리조트 카지노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사는 보유 현금과 관광객 창출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한국관광공사와 그리고 제주도 중앙정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에 대한 우려는 7월과 8월 드랍액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불식되고 있고 추석과 국경절 등 긴 휴일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능성 높은 모멘텀들이 결합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4,000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GKL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연일 192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마감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단기, 중기적으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이죠. 예, 이틀간은 좀 혼조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트렌드가 결정이 돼서 움직이기보다는 좀 심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좀 밀리고 반대로 좀 밀렸다 싶으면 반등 나오는 이런 혼조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나도 이제 많은 이슈라든가 중요한 순간에 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은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고요. 거기다가 뭐 독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위헌 판결 여부 남아 있죠. 그다음에 FOMC에서 이제 금리라든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사안들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좀 안정감이 없는 그런 어떤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다소 좀 매매하기 좀 애매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만약에 상승 출발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하락 출발할 경우에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혼조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장이 좋을 때는 상승 출발한 이유도 양봉이 나오고 또 반대로 장이 나쁠 때는 하락 출발한 이유도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추세인데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만기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매매량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자, 6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바로 어제까지죠.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9월물 누적 현황입니다. 개인들은 이제 15,000계약 정도 순매수고요. 외국인들은 22,000계약 순매도입니다. 어제 다시 매도를 해주면서 다시 매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간인데 약 3,000계약 정도 순매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제 개인하고 외국인이 둘 다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순매수가 좀 줄었고 외국인은 순매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선물 매매 예상 흐름인데요. 개인들은 좀 상수 개념에 가깝고요. 외국인은 변수 개념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 순 매수니까 어차피 청산해야 되거든요. 개인들은 2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산 차원의 매도 물량이 반드시 출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수 개념으로 매도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왜 변수 개념이냐? 외국인들은 청산할 수도 있고 2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청산 차원의 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어제처럼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급등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혼조세라고 또 말씀드렸냐면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전하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9월 만기 이제 콜옵션, 풋옵션 이제 매매 동향입니다. 선물이 이제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오지만 옵션은 이제 1개월 단위 아닙니까?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콜옵션이 이제 356억 순매수고요. 풋옵션이 16억 매도입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콜옵션이 이제 512억 순매도고요. 풋옵션도 이제 114억 매도인데 어쨌든 콜 매도가 더 많습니다. 콜옵션 매도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개인들은 지금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다 상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코스피 200 선물 그 9월물 누적 현황을 말씀드렸을 때 개인들은 어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상방향이 배팅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개인들은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전부 다 상승에 배팅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지수가 계속 상승하기 좀 어렵고 상당히 혼조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 근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도요. 지금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냐 매도하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전 포인트가 뭐냐? 과연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도 나올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면서 지수가 추세를 이룰 것인지 혼조가 나올 것인지 이걸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옵션 흐름을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보통 개인들의 옵션 방향과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하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금요일 이후가 진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은 큰 흐름이 없겠지만 금요일 이후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비중 지금 0%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늘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상황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올라가는 지수를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무모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오후 방송에서 이제 질문을 받아갖고 이제 답변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1900 이하에서 매수하자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은 지금 저는 여기서 만약에 차라리 1950을 넘고 재상승을 해주면 확대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 포지션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물 투자자들은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950이 넘어가면 직장인 50, 전업 75, 1925 이상에서는
25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1925 밑에서는 0에서 25. 1900이 넘어가면 이제 0에서 0. 그러니까 이제 전업이나 직장인 둘 다 0이라는 얘기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 제가 분명히 서울경제TV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950에서 1975선 사이, 그러니까 1962.50 전후에서 전부 다 거의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잘 밀렸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밀렸는데 ECB에서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무제한 매입 호재가 나오면서 사실 급등해 준 거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아마 벌써 깨졌을 거예요. 아마 1850.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호재에 의해서 지금 급등해 줘갖고 좀 이러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좀 결코 좋지 못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900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운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유럽에서 호재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900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나쁘게 보는데요. 봄하고 비슷합니다. 봄에도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무려 2달간에 걸쳐서 2050이 고점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처음에는 뭐 2000이 눌림목이다. 그 다음에 1950이 바닥이다. 1900이 진바닥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저는 뭐라 그랬었냐. 1800 깨진다 그랬어요. 그 덕분에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 당시에 2000 눌림목이라고 매수했던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손절을 감수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를 따라서 저는 분명히 단기 고점에서 매도 완벽하게 시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완벽한 매도 시점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이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서 1950 넘어가면 다시 매수하자. 그래도 우리는 억울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 맨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할 게 없어요. 내려가면 관망하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1900이 오늘 깨지든 뭐 다음 주에 깨지든 내려가면은 신규 매수가 아니라 관망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팁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건설주 빅4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핵심 종목군 이제 4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설주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현대건설입니다. 원래 현대건설은 이제 현대그룹의 상징이죠. 근데 원래 현대그룹이었다가 채권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자 전환된 채권단이죠. 그 다음에 다시 현대차 그룹으로 현재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뭐 상당히 그 현대그룹의 상징적인 그룹이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원래 대우건설 상장된 게 아니라 건설사업부로 출발했다가 이게 다시 이제 채권단으로 넘어가고 다시 KDB 이쪽으로 이제 현재 이관된 건데요. 어쨌든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GS건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LG건설에서 이름이 바뀐 거고요. 네 번째가 대림산업인데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가장 저평가된 것은 대림산업입니다. 그리고 지수하고 연관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현대건설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을 먼저 보시는 게 낫겠고요. 만약에 이제 대우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락했을 때는 이제 후순위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건설주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만 보시면은 충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정호영 전문가님의 교육방송 준비되어 있다고요.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이 이제 4주차인데요. 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물의 기본 요소와 특징, 그다음에 추세 판단의 차트 기준 이런 것들이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밤 10시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먼저 양승모 샘플러스 전문위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오늘장 개장을 한 2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근 장세를 봤을 경우에 글로벌 주식 시장이 지금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잦아들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주말까지 이번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이냐 혹은 지금 선침에 매수로 들어가야 되느냐 투자자들 모두가 좀 갈등을 좀 느끼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910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 기준축을 삼아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수록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좀 긍정적인 평으로 일단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관련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는 인식과 함께 또 20의 강력한 부양의지가 현재 시장에서 뒷받침이 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것이라고 예상을 되는데 오늘과 내일 자리까지는 일단 시장은 저는 조정도 가능하다라고는 보지만 오히려 목요일 이후로부터 주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힘이 있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인 장중에 2만 계약, 만 계약 이상씩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이 물량들은 바로 이번 현재 있는 몰에서 차월물로 롤오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만기일에 3조 원에 대한 프로그램 매물이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차월물로 롤오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에는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더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1900포인트를 기준으로 오히려 저는 1930포인트를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주들이 매수해주는 업종들, 전기전자 업종이냐, 철강 업종이냐, 화학 업종이냐를 우리가 분별 있게 확인을 한 이후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쌍그리 매수해주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눌릴 수는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업종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있는 장세가 예상된다.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보여주었던 그 호텔신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시황과 좀 밀접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기 트레이드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고 또 오히려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호텔신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부터 보였다시피 전체적으로 일단 추세가 상승 쪽으로, 상방향 쪽으로 계속 지금 치우쳐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경기 방어주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좀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주들이 꾸준한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55,000원 구간대에 박스권 저항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5,500원을 넘어서 출발을 한다면은 오히려 좀 밑꼬리를 다는 양상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4,000원 기준이 좀 적정 매수 주가라고 좀 잡아드리면서 오늘 시초가 베팅과 그리고 54,000원 구간대에서 적절한 그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신고점 갱신도 일단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58,000원 잡아드리겠고요. 52,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없다라면은 이 종목도 한번 중기적으로 한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일단 무방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하신 동합 함택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젠백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젠백스는 자회사 카엘 젠백스가 췌장암, 항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또 투자자들한테 이슈를 받았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새로운 세포 침투 단백질 CPP를 개발하면서 향후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상대이고 또 최장암 백신 치료제의 임상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해외 판권 이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향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포 침투 단백질 CPP 개발로 이런 장기적인 성장력을 확보한 부분은 이 물질이 작은 화학 분자들과 또 나노 크기의 입자들 그리고 DNA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자 화합물을 이런 세포 내로 전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펩타이드인데요. 이 신물질이 인간의 장기간 노출되어도 독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여러 지금 세포 내로 흡수가 어려운 여러 약물과 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세포 독성 없이 약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세포 전달 물질 개발이 한계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저분자 의약품 그리고 DNA 백신 개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저분자 의약 시장이 2009년에만 4,1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모멘텀에 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동사가 개발 중인 이런 췌장암 신약의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하였고요. 또 현재 임상 데이터 처리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안에는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동제품의 세계 시장이 대규모이고 또 난치성 질환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임을 보면 이후 판권 이전에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력이 월등히 앞선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바이오 종목으로 한때 이슈를 받으면서 상당히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거치면서 상당히 긴 시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메이저 수급들이 붙어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종목의 경우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한번 주가를 확인시켜주고 다시 조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 물려있던 물량들이 상당 기간 횡보하면서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을 받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 42,500원에서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약 한 48,000원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